또 다른 멘토를 정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한 적도 많아요. 혹시 저는 코비 브라이언트한테도 연락하셨나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아쉽게도 못했어요. 아, 게리 베이너척한테 해봤고요. 게리한테 해보셨고. 네.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네. 답이 올 수가 있어요. 그치만은 그게 저는 멘토십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치만은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번 정도는 리치아웃을 한번 리치아웃을 저는 하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고 이 사람까진 아니어도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인은 아니어도 내 주변에 어디 사람 내 주변에 중에서 분명히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리치아웃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학교에서 한 학교 위에 선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네. 우리 학교 졸업생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사의 어떤 뭐 직원일 수도 있고 저는 모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학동에 있었을 때 숨은 멘토가 있었어요, 저한테. 혹시 그 세탁소 네, 맞아요. 그 앞에 세탁소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 옷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그쵸, 몇 번 얘기하셨죠. 근데 절대 뭐 돈을 받고 그러지 않았고요. 뭐 손해배상 이런 것도 안 했고 가장 닮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전 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는 우리 아빠였어요. 아빠가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시니까 항상.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지금 여기 살고 아버님이 어머님이 캐나다에 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스피리추얼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회사 밖에 앞에 이제 세탁소 아저씨가 아침부터 일을 하면서 밤까지 내가 나갈 때까지 이거 완전 누가 먼저 나가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살짝. 왜 아저씨 안 나가세요 항상? 왜 퇴근 안 하세요? 그러면 손을 다쳤는데도 다친 팔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연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분한테는 지금이 전성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전성기가 아니어도 저런 워크 에틱은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아저씨한테도 얘기를 한 번은 했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되게 그래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면서 웃으면서 갔는데 아저씨가 되게 좀 저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왜 너한테 동기부여가 될까라는 뭐 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가 되게 뿌듯했던 것 같은데 근처에 많아요. 그게 뭐 과일 가게 아저씨일 수도 있고 내 마트에 그냥 10년째 일하는 아주머니일 수도 있고 저기 색선 가게에서 목소리가 터지듯이 세일 섹션을 맡고 있는 아저씨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닮고 싶은 워크 에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근처에 찾아도 전 충분히 그렇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처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비용을 주고 내는 멘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정신적 지주죠. 정신적인데 내 정말 주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니까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지금 제가 좋아하지만 솔직히 더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책을 사라는 거예요. 다음 책을 한번 사봐라.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어를 제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똑바로 말을 하기 위해서인 거고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단 전 아티클을 많이 읽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많이 읽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아도 책 많이 읽는 사람 절대 죽어도 못 이겨요. 왜냐면 인생은 계속해서의 decision making이고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결정에 무슨 도움이 줄까요? 도움 안 줘요. 대신 이제 이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아니면 아티클을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요 정도 안으로 한 하루나 아니면 한 달 정도 안으로 배울 수 있다? 나 그거 언제든 할래.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내 기준을 더 똑바로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리게 될 수많은 결정을 이미 거쳐갔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니면 더 힘든 결정들을 그렇죠. 더 멀리서 본다면 이 지금의 결정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정이구나. 그냥 A든 B든 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학생이 프리블락이 있는데 프리블락을 할까요? 아니면 이때 그냥 어떤 코र्스를 할까요?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내세워야겠죠. 그냥 상관없어 네가 아무거나 이게 아니라 프리블락이 있으면은 그만큼 네가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EC라든지 숙제를 하지. 근데 너가 지금 AP가 많으니까 숙제 양이 너무 많잖아. 그럼 나는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 반대로 너가 좀 이게 좀 나 프리블락이 있는 게 조금 불안해요 하면은 그때 매일같이 나머지 클래스는 다 공부하고 외우는 거니까 그때 아트를 듣는 게 어때? 그쵸? 정신적으로 좀 리프레시먼트 되고 커그니티브 리프레시먼트가 되니까 아니면 그때 운동을 하는 게 어때? 근데 이 둘 다 뭐가 맞아요? 뭐가 정답이 있어요? 정답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으로서 알 수는 있지만 이제 그래서 멘토를 구하라고 하는 게 멘토는 이제 이 삶을 많이 봤고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언을 한 번 더 그쵸. 얹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책은 어쨌든 내가 읽은 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맞아요. 판단을 내리긴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부랴부랴 뭐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딱 답을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꼭 popular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답. 네네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또 멘토가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한번 만들어도 좋죠. 멘토가 무조건 있으면 좋은데 멘토의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멘토는 옆에서 방향성과 어떤 기둥, 긍정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정말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갖고 있는 창의적인 어떤 나의 부분들, 뭐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짧은 어떤 순간들, 멘토한테 연락을 못하는 그런 부분, 그때는 자기의 gut feeling을 믿고 그렇죠. 가야죠. 결국에는 모든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항상 SAT를 가르칠 때 하는 얘기가 나는 방향성만 제시를 해줄 뿐이고 결국에 공부를 하고 성적 올리는 건 너가 해야 되는 맞아요. 일이고 이거를 나한테 맡겨서도 안 되고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혼자서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또 우리 학생들이 아이비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비는 그렇게 패시브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학생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뭔가 본인이 능동적으로 이제 대신 그건 있어야겠죠. 이제 뭔가 멘토가 제시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할 거면 뭔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뭔가 논리가 있거나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건 하면 안 될 테고. 그래서 멘토라는 것을 잡고 본인이 말을 잘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안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본인이 물어야 된다. 레전더리 NBA 그 사람 중에 거의 모든 지금 현 그리고 과거에 제일 잘 나가는 NBA 선수들과 코칭을 도와줬던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하킴인가? 그 사람이 가장 기억나는 멘티가 누구냐 했을 때 코비였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지만 거기다가 응용까지 했다. 아, 플러스 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은 하다가 잘 못하거나 이것만 따라가기도 좀 벅차거나 아니면 하라는 거 좀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코비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거기다가 근데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서제스션까지도 하면서 그게 영상에 나와 있어요. 코칭 영상에. 아니요 유튜브에서 코치를 한 영상이 짧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여줘요. 뭐 왼쪽 오른쪽 턴어라운드 페이크 해. 근데 한 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하다가 다시 페이크하고 다시 돌아서 다시 이상하게 슛해요. 그러면 보면서 이놈 봐라. 저런 이놈 봐라 마치 지금 실전처럼 정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진짜 저런 애랑 코치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히 우리가 50권 대학, 100권, 100위권 대학을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저는 잘 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아이비리그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는 진짜 뭐 올림픽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 그래도 1군은 아니어도 2군 정도의 로스터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1군의 로스터? 네네. 1군의 로스터는 아니겠다. 2군이겠다. 왜냐면 1군은 정말 해봤자 몇천 명 안 되잖아요. 네네. 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코치가 없었을까? 그 유명한 모든 선수들이.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빈스 카터 같은 경우에는 코치가 딱히 없었지만 그냥 매일같이 집에서 일어나서 학교까지 갈 때까지 공 튀기고 갔대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애기가 어렸을 때 뭐 부유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NBA 선수들은 계속 공하고 밥 먹을 때도 밥 먹으면서 공 튀기고. 우리가 그런 학생이 있나요?
그렇게까지요? 내가 진짜 코치가 필요 없고 내가 근데 그 정도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럼 그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지름길을 안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노하우가 없이 그냥 갖다 박는 거죠. 그러면 계속.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GPA랑 SAT랑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시안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것만 하면 챙기기에도 뭐가 특별해지나요? 그쵸.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나중에 입시에서는 잘 안 되는 거죠. 메시도 코치가 있을 겁니다. 아 있었어요. 저 인터뷰에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메시가 근데 코치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르셀로나가 그쵸. 코치잖아요. 바르셀로나 코치진이 소속이 있으면 그냥 코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코치가 있는 거 보면 진짜 멘토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외에도 또 이제 멘토를 구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좀 얘기한 것 같고 네, 선생님 그리고 컨설턴트 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네, 책. 사람들 그리고 책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저는 조금 좀 유별났어요. 좀 특별했어.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옛날에 뭐 많이 얘기했잖아. 저도 막 bully 많이 당하고 뭐 더 글로리 보면서 막 진짜 나 눈물 흘릴 정도로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막 여기서 절대 그렇게 근데 그때 제가 당시에 다녔던 학교 폭력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 당하긴 했었다. 학교 폭력이라는 걸 당했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렇게 자라오고 또 내가 좀 어머님의 work ethic이 굉장히 뛰어나셨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셔서 아버님 어머님이 병간을 하러 갔고 저는 혼자서 살면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시니어 홈에 volunteering을 했었거든요. 요양원, 요양원이나 양로원, 양로원에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되게 그냥 out of blue였어요. 그냥 왜냐면 제가 원래 갔던 그 벤토를 맛있게 했던 재패니스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날 좀 늦게 갔거든요. 근데 늦게 갔는데 되게 갑자기 새로운 곳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니어들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뭐지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위층이 다 시니어였어요. 그 식당 실버타운이었고 그 너싱홈이었던 거죠. 근데 그 밑에가 그냥 가정 식당도 같이 했던 건데 저는 몰랐죠. 단체로 항상, 근데 내려와서 항상 런치 시간에 식사를 하신 거예요? 단체로 식사를 그 다음에 와서 내려와서 하셨던 것 같은데 나 그럼 여기서 그냥 벌런티어 해야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만났던 일본 굉장히 부유한 웰티한 너싱 홈에서 만났던 그 자파니스 시니어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관점을 주셨어요. 가치관을. 근데 이제 그냥 어떤 관점을 주셨냐면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냥 어차피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 들어주고 내 얘기 그쵸. 많이 하고 같이 소셜라이즈 하는 거. 근데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은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고 정말 성공한 사람.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눈빛에 그 뭔가 저는 느꼈는데 그 후회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움직이지 많이 못하고 지금 되게 거동도 불편한데 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Eric just gotta do it 막 이런 계속 항상 Eric you gotta love the moment 그리고 뭐 내가 그때 누굴 좋아한다 했나? 그때 좋아했던 Don't 여자. worry about it. Just 뭐 이러면서 just no thinking. One is better than zero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긴 한데 one is greater than zero, Eric 이렇게 얘기해서 you're right. You're right. One is greater than zero. 저는 되게 럭키했던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것도 같기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막 많이 하지 않는 이유도 그냥 나의 인생이니까 그게 너의 인생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시니어를 만났던 거는 제 인생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되게 시니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Not necessarily like senior as in like old people, but like 한 10살, 20살, 30살 정도 나보다 차이가 경험이 나는, 많은. 분들이 진짜 가져갈 게 많구나. 그리고 정말 들을 것도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자기 객관화라는 거를 나중에 배우게 됐죠. 또 sympathy, empathy도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social diverse 그룹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나의 가치관들이 더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오고 나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부터의 나의 가치관이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이 설립이 되고 막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죠. 네. 그거는. 네. 오히려 너무 어렸을 때 가치관이 저는 이렇게 확 세워지면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관점들이 또 맞아요. 많은데 그거를 이게 너무 맞다라고 이렇게 정의만 하는 사람. 어린 나이에다 그냥 그게 꽂혀버리면은 그냥 남의 얘기를 안 들어버릴 수도 있어서. 그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네네. 나보다 인생에 훨씬 더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 지혜라는 거는 답이 없지만 충분히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에 픽스가 되어 있다라는 저 거.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막 좀 본인보다 시니어인 사람이 얘기하면 아 꼰대야 막 저런 얘기는 막 시대도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것 꼰대 같아 안 들을래 이러면은 진짜 굉장히 많은 관점이 닫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금 얘기하신 이런 시니어 나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는 근데 오히려 하나의 인트레스팅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정말 독립이라는 걸 못하는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건강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멘토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의 말을 명령처럼 듣는 애들 있죠. 네, 알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독립을 못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듣지 못했을 때 엄마의 이야기와 엄마랑 연령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객관화를 못했을 때 근데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는데 그냥 엄마 말이니까 엄마 말 따를래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tyranny parenting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입을 한 거예요. 넌 내 얘기 들어야 돼. 내 얘기가 맞고 내가 살았던 게 맞고 근데 아쉽게도 자녀이긴 하지만 내 딸이고 아들이긴 하지만 내 딸과 아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른 환경과 다른 시대에 다른 친구들과 다른 교육을 받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타이레니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저는 그런 사람들을 멘토링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멘토링을 조금 당했을 거예요. 피해자 그거라고 하죠. 근데 뭔가 그런 친구들을 제가 가끔 보면은 그 친구들은 결국에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약간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깨닫고 정말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 버려요. 아예 그냥 관계가 부모님을 아예 정말 그냥 내가 여태까지 다 속았구나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막 기다려요.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게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멘토 얘기하다 갑자기 나온 얘기인데 진짜 그렇게 자녀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그쵸.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내가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다 생각 있고 자라면서 보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핀트가 나가버리면은 아예 그냥 튕겨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객관화가 잘 되면 돼요. 우리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이런 거는 좋은 거 같고 이런 거는 근데 조금 나랑 맞지 않고 이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의 좋은 멘토십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좀 개입을 많이 안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솔직하게 해서 축구 코치한테 가서 말을 하나요? 부모님들이? 왼쪽 발 더 쓰게 해주세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은 좀 그런 예외인 것 같고 아버님이 코치였고 아버님이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외인 것 같고 내가 선수지도 않은데 막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물론 자녀를 더 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개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멘토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십을 할 때는 적당히 개입을 하고 학생한테 이제 이런 좀 이제 성장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멘토십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멘토를 찾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뭐 맞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멘토는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내가 알아서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얼른 멘토를 찾아라. 그래서
아까 근데 잠깐 얘기하신 거는 본인이 굉장히 운이 좋아서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멘토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운이 좋아서 그런 멘토를 많이 만나셨다기보다는 진짜 내가 찾으려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당장 내 주위 이웃, 우리 집 앞에 일하시는 분도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으니까 훌륭한 멘토를 이제 설정하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멘토 찾아서 달려가다 보면 꼭 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긍정적이고 보람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멘토를 꼭 좋은 멘토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